자,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우선은 이 메인 함수 안에 있는 코드를 한번 보세요. 될지 안 될지. 됩니다, 이거. 네, 더 완성해보자면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한반복문 안에다가 가둘 거예요. 이렇게 가두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숫자의 리미트를 둘 겁니다. true랑 일단은 false 그리고 max 사이즈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숫자를 맥스 사이즈보다 제대로 작게 썼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else 하겠습니다. 제대로 입력하면 브레이크 하도록. 그러면 일단 여기 1 대신에 true를 써도 되고요. 일단은 실행해볼게요. 관련 회원의 수를 800이라고 하면 사이즈, 맥스 사이즈 %d 이게 안 나왔다는 거는 사이즈가 되고 그러면 다시 일단 여기까지는 잘 나오는데 잠시만요. 이거 입력받은 거 이걸 안 써서 그랬던 거예요. 다시 제대로 600 이하로 입력을 하고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3 입력하면 이땐 끝나죠.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자, 이런 거 없어요. 맥스 사이즈 이런 거 없다고 하고 사이즈가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는 일단은 뭐 얘는 잠깐 일단 이건 없애고 오케이 이거까지. 자, 이런 상황이면 실행될까요? 안 될까요? 사이즈 값이 언제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이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 있겠죠. 이 사이즈 값은 프로그램 실행되고 나서 결정되죠. 왜냐면 이 메인 함수가 운영체제에 찾아갈 때 운영체제한테 필요한 만큼 달라고 그걸 해야 될 때는 프로그램 실행되기 전이니까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이 운영체제 입장에서 프로그램이 찾아오는 시점 있죠? 그 시점에서 얼마나 줘야 하는지 견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행되고 나서 찾아오면 그때는 사이즈 값이 정해지니까. 됐죠? 여기까지 일단 해버렸는데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실행되기 위해서 운영체제에 찾아갈 건데 실행되기 전에 찾아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러려면 이 운영체제는 메인 함수 안쪽을 보고서 얼마나 할당해줘야 될지 견적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견적을 낼 수 없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최대치를 정해둬야죠. 맥스 사이즈라는 걸로 이렇게 정해놓고서 제한을 줘야 됩니다.
아무리 크게 잡아봐야 지금 여기서 600으로 정했으니까 600이 한계니까. 근데 이럴 경우에 낭비할 수도 있고요. 뭐 모자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600은 어느 수를 사이즈에다가 입력해주냐에 따라서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입력할 때 맥스 사이즈 이하로 입력했다, 600 이하로 입력했다, 그러면 여기 안 걸리고 바로 여기로 가겠죠? 그래서 그냥 끝났고, 맥스 사이즈 이하로 입력을 했다 그러면 일단 본문으로 i는 0부터 i가 입력한 사이즈까지 1씩 증가하면서 이렇게 여기다가 어레이에 i번째에다가 입력해야 되고, 일단은 이거는 입력하는 과정이니까 숫자 입력이라고 할 거고, 다음에 입력을 했으면 입력한 거를 출력해야죠. 입력받은 수를 어레이에다 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선 입력받을 필요 없으니까. %d번째 숫자라고 %d 어레이의 i번째. 그러면 여기 무한반복문 안에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일단은 한번 해볼 건데, 엑서사이즈 이거는 10으로 줄여볼게요. 자, 여기다가 20이라고 입력하면 10 이하로 입력하라고 잘 나오고요. 이번에는 5라고 하고, 처음에 입력한 숫자 1, 2, 3, 4, 5. 저희 입력한 숫자 잘 들어가고요. 잘 들어갔으니까 출력할 때도 무리 없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출력된 숫자는 사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입력을 함으로써 입력된 거를 다시 출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열에 담고 있고, 이 배열은 인트 배열이라서 한 칸당 그 인트 범위 내 숫자는 담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배열을 담고 있잖아요. 일단은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견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메모리를 관리하는 운영체제가 견적을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서 뭐 실행시키든 안 시키든, 뭐 가져갈 만큼 크기를 주든 아니면 줄 수 없으면 못 준다고 하든 하는데, 이거를 이제부터 해결할 거예요. 우선은 잘 들어보세요. 대학생이라고 하고, 대학생이면 가정의 지원을 받고 있겠죠, 보통. 그래서 받는데 한 달 고정 지출이 있습니다.
고정 지출이 있고, 뭐 이거 외에도 좀 다른 지출이 있겠죠? 고정적이지 않은. 그래서 여기 이 상황에서 부모님께 용돈을 얼마 필요해요? 라고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자, 그러면 그 용돈은 액수가 얼마가 돼야 적당할까요? 하고 싶은 거나 뭐 먹고 싶은 거 거기에 쓰는데 들어가는 돈 제외하고 정말 필요한 만큼, 일단 최소한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삶을 영위할 정도만큼 달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뭐 여가 생활도 해야 되고 문화 생활도 해야 하니 더 달라고 해야 할지 고민해야죠. 그래서 지금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딱 맞춰서 받아야 하는지 더 받아야 하는지 둘 중 하나예요. 많이 받거나 딱 맞게 받거나. 근데 이게 딱 맞게 받는다고 해도 나중에 모자랄 수도 있죠. 변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받을 때는 뭐 한 이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받고 나서 생활해보니 고려하지 못한 변수가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모자라요. 그러면 더 달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총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진짜로 필요한 만큼, 관리비나 공과금 이런 고정지출 이런 거는 용돈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고정값이 나오니까 나머지는 이제 부모님의 카드 받는 거예요. 고정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기본적인 건 용돈에서 차감하고요. 더 필요하면 부모님 카드 쓰면 되죠. 이런 동적 할당이 없을 경우에는 일일이 다 처리를 했어야 됐습니다. 안 된다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하고, 그리고 무한 루프 얘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잠깐 입력은 받아야 되니까 이거는 있어야죠. 그리고 얘는 진짜 필요 없고. 그래서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몇 명 관리할 건지 입력하면 끝나요. 자, 이 어레이가 가리키는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주소 변수인데, 포인터 변수인데 얘가 가지고 있는 주소가 없잖아요. 대신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처럼 하면 뭐 여기를 10으로 이렇게 하면은 어디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죠. 10개의 공간 중에서 첫 번째 공간을 가리키는 건데, 이렇게 하면 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자유도가 높은 거죠. 어레이는 뭐 n%a, 어레이는 n%b 이런 식으로 어디든 가리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관리할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 숫자는 사이즈에 들어가죠. 사이즈.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가 100을 입력한다고 했을 때 100개의 인트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400바이트죠. 그쵸? 이거 왜 이래? 여기. 그러면 뭘로? 자, 이게 뭐냐면 메모리 알로케이션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메모리 할당입니다. 할당. 그래서 월록 사이즈 오브 인트 거의 사이즈.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거 잘 받으세요. 자, 메모리라는 거는
일단은 스택 영역이 있었죠. 메모리 안에 뭐 리드 온리 중간 영역 그리고 스택 이런 거 있었죠. 여기다가 얘를 스택이라고 할 거고 이 안에서 쌓는 방식인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그냥 차곡차곡 쌓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400바이트를 좀 스택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위지역 힙 영역이라고 있었죠. 왜 안되지? 이 400바이트를 스택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위지역 거기다가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스택 지역에서 공간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좀 더 멀리 있는 위지역 있죠? 거기에 잡히는데 400바이트가 어떻게 잡히냐면 여기가 힙 영역, 여기가 중간이었죠? 여기에 400바이트가 이렇게 잡힙니다. 이쪽에. 근데 멀죠? 그러면 먼데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변수를 가지고 접근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변수는 여기 스택 지역에서 생성돼요. 스택 어딘가에 있는데 문제될 게 없죠. 왜냐면 멀리 있는 곳에 접근하기 위해서 했던 게 포인터잖아요. 포인터.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래서 포인터의 핵심이 해당 공간에 대한 이 첫 번째 주소값을 알면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주소 가지고 여러 가지를 했죠. 어디다가 만들든지 첫 번째 공간의 주소만 알면 그 첫 번째 공간이랑 붙어 있는 다른 공간까지도 다룰 수 있습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포인터 변수는 어레이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줄 겁니다. 그럼 어레이랑 연결된 거는 여기다가 100이라고 입력할 거니까 4 곱하기 100 해서 400바이트 공간의 첫 번째 주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그냥 실행하는데 이 멀록을 만났다. 그러면 그 즉시 힙 영역에서 작업합니다. 미리 견적내지 않고요. 근데 이제 멀록을 쓰려면 필요한 헤더 파일이 있어요. lib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그래서 이게 원칙입니다. 이 멀록을 쓰기 위해서는 얘를 가지고 있는 헤더 파일 이거를 인클루드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4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잘 되죠? 그러면 잘 나오고 이번에는 8888. 자, 그러면 계속 입력할 수 있습니다. 8888번 써야 돼요. 숫자를 입력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번엔 좀 더 큰 숫자인 한 7만? 7만을 입력해 볼게요. 이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28만 바이트를 힙 영역에다 잡아 놓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견적 내야 하는 상황에서 좀 자유로워진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 카드 쓰면 되는 거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쓰면 공간을 창출해 줍니다. 근데 이런 공간은
포인터 변수인 어레이랑 연결해 놓으면 된다는 거.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 얘는 메모리를 자동으로 반납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방금 여기서 7만을 입력했는데 막상 입력한 거는 18번째까지 했죠. 그러면 나머지 한 6만 9천 개 정도 되는 그 공간, 메모리, 거기는 이제 좀 낭비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비유하자면 이 카드를 썼으면 카드 값을 갚아야 되죠. 그쵸? 그래서 7만이라고 입력해줌으로써 28만 바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동 반납을 해주지 않은 상태예요. 자동 반납은 이런 프리라는 걸 써줘야 돼요.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됩니다. 멀록 개수 1개당 프리 1번이에요. 만약에 여기다가 멀록이 또 2개가 있다. 이렇게 써주고 또 프리하고 이 두 번째 멀록이랑 연결된 변수를 안에다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해줘야 되는 이유는 옛날에 만들어진 C 언어 프로그램에서 이 메모리 얼로케이션 이걸 사용하는 코드에서 많이 발생했던 게 이거를 처음 사용할 당시에는 좀 빠릅니다. 속도가 같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처음엔 빠른데 이 실행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느려져요. 왜냐면 이 프리라는 걸 안 해줘서. 이 안 해주면 여기 28만 바이트를 심영역에다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풀이라는 걸 안 하면 실행할 때마다 내가 입력한 숫자 곱하기 사이즈 아니지 사이즈가 입력한 거고 그 자료형 곱하기 이 수만큼 계속 쌓이는 겁니다. 힘 영역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그럼 꽉 차게 되겠죠. 이걸 안 하면 실행하면 안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이 메모리 공간은 한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하면 실행될수록 이전에 실행했던 공간이 좀 남아있다. 그러면 언젠가 차지하는 건 필연적인 거죠. 포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멀록 한 번에 수리를 한 번 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새로 열고, 네, 새로 열게요. 만약에 일단 코드 전체 내에 멀록이 2개 있다. 프리도 2개 나와 있고요. 나와야 되고. 자, 이런 건 정적 할당이죠. 이거랑 다르죠. 그쵸? 여기서 정적이랑 동적 이 개념은 뭐냐면 사이즈예요. 이 사이즈 얘의 사이즈도 있고 얘의 사이즈. 자, 그러면 이 사는 뭐예요? 그냥 사죠.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얘는 사로 정해져 있는 거를 실행하기 전에도 아는데 실행하고 나서도 아는데 얘는 실행 전에는 모르죠. 실행되기 전엔 모르고 대신에 실행하고 나서 알게 됩니다. 융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이즈에다가 100을 입력하기로 한 거는 눈으로 봐서 아는 것 뿐이죠. 근데 막상 실행하고서 10을 입력했다. 그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태 사용했던 정적 할당 이거를 실행하려면 여기 인트가 있으니까 4바이트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정적 할당의 좋은 점은 따로 바이트 수를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행하면 알아서 4바이트가 잡히고요. 메인 함수 끝나면 자동으로 반납합니다.
메모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사용하기만 했고요. 사용한 만큼 반납해야 된다. 이런 거 안 했죠. 뭐 다 썼다고 안 해도 알아서 자동으로 반납해요. 정적 할당에서는. 자, 근데 그러면 이렇게 정적 할당처럼 자동으로 반납하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풀이를 써서 일일이 수동으로 반납해줘야 좋은 걸까요? 자동차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차 변속기 중에 자동 미션이 좋을까요? 수동 미션이 좋을까요? 오토랑 스틱 둘 중에. 그래서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뭐가 항상 좋다 이런 건 없잖아요. 일상생활에서는 뭐 자동이 편할 거고, 뭐 서킷에서 주행할 때는 자동 안 쓰고 스틱 쓰죠. 더 세밀하게 조작하려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동으로 반납된 거는 메인 함수가 끝나면 알아서 메모리를 반납하지만 이런 멀록을 쓴 동적 할당의 경우라면 여기서 이렇게 쓰고 어레이 2 하고 얘에다가는 이렇게 동적 할당의 경우라면 이 어레이 1이 가리키는 땅이 인트 공간 4개를 보고 있죠. 어레이 2도 마찬가지예요. 인트 공간 4개예요. 이러면 16평이죠, 둘 다. 그래서 멀록을 통해서 인트 공간 4개를 어레이 2가 관리하도록 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사이즈 이거를 4라고 해놓고 자, 그러면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은 됩니다. 현재 표준 C에서는 가능한데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이 사이즈 얘는 실행되고 나서 값이 정해지죠. 4라는 게. 근데 사이즈가 4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길이 없잖아요. 사이즈의 값이 4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코드 실행하기 전에 그 눈으로만 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이즈라는 변수의 공간이 잡히고 여기 안에 4가 들어가는 거는 나중이에요. 나중 문제.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거는 왜 안 되고 이거는 왜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둘 다 4를 여기다 쓰려고 한 거죠. 근데 어레이 1의 경우 얘는 실행되기 전에 값이 정해져 있어야 가능한 거고 메모리 얼로케이션은 실행하면서 공간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견적을 미리 낼 필요는 없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 멀록이라는 애가 운영체제를 찾아갑니다. 멀록이 알아서 해요. 그래서 요 인트에 대한 견적을 내릴 수 있냐 없냐만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멀록이라는 게 부모님 카드 역할이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썼으면 갚아야 되니까 이런 거 하나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만 알면 동적 할당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